네,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9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교재 97페이지 보시고요. 앞부분까지는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의 화장품 원료가 중심이죠. 우리가 이번 앞서 쭉 공부하신 부분은 화장품의 성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화장품의 기본적인 법, 가이드, 제조에 관한 가이드 이런 부분이 중심이었고, 그거의 중심이 우리 이런 피부의 어떤 기능 때문에 이런 기능성의 미백 기전, 주름 기전, 주름 완화 기전 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좀 정리를 해드릴게, 화장품으로 제조만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취업한 후에 많이 하는 부분이 품질관리 부서거나 유통관리 부서나 판매 부서, 이 세 가지 부서에서 처음에 가장 먼저 일을 해요.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 이런 데이터 이론적인 부분의 능력, 개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다른 부서, 교육, 연구 또는 홍보, 마케팅 이런 부서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이라는 분야는 특히 먹는 게 아니고 바르는 제재도 음식하고 그 바르는 제재는 유사하게 법적 제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적 제재 그리고 기준 이 가이드가 먼저 중심이 돼야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도 있지만 화장품을 규제하는 우리 법적으로 규제하는 기관은 한국식품의약청, 의약품,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식품과 화장품 분야가 다 식약청 요 부서 KFDA예요. KFDA의 관할이기도 하고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제 가이드를 항상 관심 있게 업체에서는 확인하고 있다. 규제 기관. 규제는 오타더라고요. 푸드인데 코리아 푸드 앤 드럭인데 또 그 D로 돼 있어요. F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타도 정리를 하시고, 그 외에 제가 앞서 1주차, 2주차쯤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분 정보 검색. 그래서 이 관할하는 규제를 관할하는 것이 있고, 화장품 이런 부분에 성분을 검색하는 이 사이트는 크게 몇 가지가 있고, 이 부분에 규제하에 이 등록이 된 이 부분에서 원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 길죠. 여기에 식약처로 일단 들어가면 돼요. 식약처로 들어가게 되면 카테고리가 의약품 등 정보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화장품 원료 정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보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화장품협회. 저도 여기 협회에서 항상 성분을 검색하거나 할 때 여기 들어가는데, 이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원료 성분 검색칸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성분이라든가 사용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사하시면 되고, 또한 의약품 수출입 협회의 성분, 원료, 사용 제한 원료 검색하실 수 있어요. 사용 제한 원료는 여기에도 나오고요. 여기에도 나와요. 민원 서비스의 원료 목록 작성, 간 사용 제한 원료 조회. 대신 여기 협회는 아마 그 회원 가입이 있어야 돼서 개인보다는 기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향후에도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원료를 넣어서 제조를 한다 했을 때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분을 검색하시거나 제한 원료를 검색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이나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다 공통적으로 법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용 제한 원료가 고시가 되어 있고, 그거를 사용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네거티브, 포지티브 처음에 이해하기 힘든데,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한하고 그 제한한 것을
제외해서 사용을 한다. 이 기준 가이드가 우리나라의 법적 조항이다. 다른 나라랑 틀려요. 나라마다 그 기준 가이드는 틀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용기, 포장. 여러분들 용기 포장의 뒤에 써있는 글들이 많아요. 이게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용기 뒤에 한번 화장품 뒤에 보세요. 제품 명칭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누가 만들었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수입한 화장품이다. 그러면 수입이 어떤 회사에 했느냐, 상호, 주소 꼭 나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타르, 색소 등 뭐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원료들을 별도로 넣었다. 그랬을 때는 성분을 표시해야 돼요. 이거는 필수이긴 하지만 성분이 들어갔을 경우에 필수다. 내용물의 용량, 중량, 그램이냐 밀리리터냐 이거 꼭 있어야 되죠. 용량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조년, 루트 번호 있죠. 바코드도 될 수도 있고, 바코드는 가격 모든 것이 이제 상품 유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그 표시돼야 되는 것은 제조 연월일을 꼭 뒤에 써 있어야 되고요. 가격 써 있어야 되고요. 기능성 화장품일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자가 글로 써 있어야 되고,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어야 돼요. 빨간색 표시가 된 것은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50ml 이상의 화장품으로 판매되는, 유통되고 일반 매장에서 내가 구입을 했다. 그런데 이런 표시가 없는 화장품이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정정하고 이 적합한 화장품으로 판매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용기, 포장에 첨부, 문서나 이 깍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포장 케이스가 있잖아요. 케이스 속에 속지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으나 요 반드시 명칭, 상호 주소, 용량, 중량, 제조연월일, 가격, 주의사항. 단 조건이 있어요. 또 15ml 또는 15g 이하의 제품은 요 사항이 다가 없어도 돼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명칭, 상호, 가격. 상호 및 주소, 가격. 기억하세요. 15ml, 15g 이하 제품은 명칭, 상호, 가격만 표시한다. 그 외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예외가 있어요. 견본품, 비매품. 판매용이 아니죠. 그래서 가격이 없어요. 명칭과 상호만 있으면 돼요. 견본품을 돈 받고 팔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3교시에서 포장 용기의 필수 기재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가 된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명칭, 상호 뭐 이런 것들이 꼭 써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성분 표시의 참고사항을 한번 볼까요? 전성분은 뒤에 화장품으로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써 있어야 되죠. 함량이 많은 순으로. 전성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화장품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제조할 때도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제조 시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전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시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한글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어 한글로 기재하되, 또는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어요. 함께지 반드시 첫 번째는 한글로 써야 된다. 글자 포인트는 5포인트 이상. 1포인트, 2포인트 안 보이게 써 있으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표시하면 이거는 법에 어긋납니다. 5포인트 이상. 혼합 원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죠. 우리가 보습 성분, 수용성 성분, 유용성 성분, 보습, 방부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함량 순서에 따라서 표시한다. 이때 1%야. 1%가 안 되는 성분이에요. 내가 100ml를 넣으려고 100ml짜리 크림을 만들었는데 100g짜리 크림을 만드는데 내가 방부제 성분은 0.9%만 넣었어요. 그럴 때는 상관없이 어떤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향료라든가 색소라든가 향이나 색소의 경우가 극소량 들어가기 때문에, 또 기능성 성분으로도 소량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0.3% 뭐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성분 뒤에 보면 순서가 가장 앞에 써 있는 게 가장 많은 함유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리고 50ml, 50g 이하 제품은 전성분 표시가 필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능성 화장품 성분, 타르색소, 보존제, 용기나 포장 일부 성분 표시하고 나머지 성분은, 그러니까는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속지를 이용을 하거나 한 곳에 이용을 하면 돼요. 포장 케이스에 이용을 하거나 용기 자체에는 일부 성분만 표시하고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 화장품 구성,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성분을 표시할 때 가장 많이 함유된 것이 맨 앞에 써 있기도 하고, 또한 화장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중요해요. 물이 어떤 물이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 대신 이 정제수를 넣는 게 기본 원칙이죠. 근데 정제수를 안 넣고 하면 그건 또한 제품으로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기업마다 양심에 달려 있죠. 그리고 가장 참고적으로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은 방부제나 향료들이 화장품의 제조 시에 가장 적게 들어간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성분 표시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되, 많은 양, 함량 순서에 따라 쓴다. 기억할 게 1% 이하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한다. 그리고 이 1% 안에도 요즘에 또 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어린이 유해 성분이나 알러지 유발 성분은 1% 이하더라도 표시를 해야 되는 게 필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향후에 여러분들이 관련 업을 할 때는 더 참고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분 표시할 때 참고하는 원료집은 대한민국 화장품 원료집이라 해서 KCID 요 기관의 원료집을 참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수,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는 모든 성분은 여기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품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간략히만 정말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에 화장품의 특징은 지난 학기에 배웠기 때문에 제가 패스를 했어요. 화장품 품질 특성. 화장품은 안전해야 되고, 제품 자체가 우리 사용을 했을 때 피부에 안전해야 되고, 또한 제품 자체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안정해야 되고, 화장품을 사용을 했을 때는 피부에 도움이 돼요. 보습이라도 도움이 되고 커버가 되고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유용성.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성. 이 네 가지가 이 소비자 화장품을 만드는 조건이기도 하고,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 안정, 유용, 사용성에 대해서는 지난 학기에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제가 패스를 한 거고, 제조 부분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제조는 실습이잖아요. 실습이지만 실습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좀 그려놓으세요. 지난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기본 도구와 기본 원료가 필요하다. 자,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화장품을 제조할 때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화장품만 만드는 실습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 두 번째 도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먼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구는 열이 필요 없는 녀석은 가열기가 없어도 되지만, 열은 어떤 제형에 만들 때 필요하나요? 로션, 크림을 만들 때는 가열이 필요합니다. 도구가. 그래서
크림 제형을 만든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가열기가 우리가 실습 테이블에 올려져 있어야 돼요. 조별 우리는 실습을 할 예정이고 조별로 각각의 핫플레이트 또는 우리가 가열하는 것은 공장에서는 이 큰 가마 형태의 기기를 사용을 하지만 우리는 소량 개인 실습 위주이기 때문에 핫플레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핫플레이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고 가장 큰 도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도구 중에서 계량을 해야 되잖아요. 물 몇 그램, 내가 100ml 만들 거면 다 뭐 물 100g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계량을 할 수 있는 저울, 전자저울. 최소 0.1, 여기에는 1g 이하 써있죠. 0.1, 0.01, 실험실에서 쓰는 거는 0.001까지 써요. 그렇지만 최소 0.1 소수점이 나오는 저울을 확인해서 준비한다. 이것 또한 조별 최소 1개예요. 우리 실습실에는 저울이 1개 또는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별, 그래서 조별 저울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블렌더라는 것은 섞어주는 역할이에요. 스파츌러, 그 주걱처럼 섞어주는, 손으로 섞어줄 때는 스파츌러를 사용을 하고 좀 더 기기를 이용할 때는 전동이 되는 이런 핸드 블렌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습실에는 핸드 블렌더가 있으니 메모하시고 핸드 블렌더도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온도계는 핫플레이트가 있을 때는 반드시 온도계가 따라서 온도계는 크림, 로션을 만들 때는 가열이 필요하고 온도를 맞춰야지만 이 서로 계면활성제와 희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온도계, 우리 수온 온도계 있습니다. 전자 온도계도 있고 수온 온도계도 있으니까 온도계가 있는지. 그리고 내열성 유리 용기, 계량을 할 수 있는 계량 용기예요. 그래서 비이커가 준비가 되어 있고 비이커는 500ml, 우리 조원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양을 만들 때는 500ml 비이커, 또 250ml 비이커, 100ml 비이커 이런 크기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림이나 스킨 토너나 만들 때 수용성 원료와 지용성 원료를 별개로 비커로 계량을 해야 돼요. 수용성은 수용성 원료로 계량을 해야 되고 지용성 원료는 지용성 원료만 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주차에 실습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비커 2개, 때로는 계량할 품목이 많거나 그랬을 때는 3개도 필요하지만 기본 2개씩 비커가 큰 사이즈 하나, 작은 사이즈 하나를 준비한다. 메모하셨죠? 그 외에는 이제 거품기라든가 주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이때는 열에 약한 녀석들이 사용이 되면 안 되겠죠. 도구는 항상 열이나 공기 중에 변형이 일어나거나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푼과 이런 부분, 그래서 기본 도구들이 이렇게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우리가 도구라든가 어떤 제형을 만들 때이냐에 따라서 도구들이나 재료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계량할 때 이제 원료 부분, 도구는 크게 이런 도구들이 있고 계량을 할 때 원료를 계량을 할 때 기준치예요. 여러분들이 저울에서는 그램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매스 실린더는 밀리리터로 나와요. 그래서 매스 실린더라면 같은 용량을 그램으로 기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수용성은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밀리리터나 그램수로 하지만 이 지용성 첨가물들은 100ml가 그램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량할 때는 전자저울이 있기 때문에 그램수로 동일하게 계량을 한다. 향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별도나 이제 타 업체나 취업 시에 계량을 할 때는 그 업체의 조건대로 계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제조실에서의 기준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밀리리터와 그램수, 특히 우리가 첨가되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들 때는 에센셜 오일, 정류가, 향료가 들어가요. 향료가 인공적인 향료가 아니기 때문에
소량 우리가 직접 계량을 하는데 방울수를 계량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는 기준 가이드가 1mm가 20방울이다. 네, 전체 만드는 기준 하에 또는 이제 그람수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참고하는 계량 기준이다. 이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거기에 이제는 재료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도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계량을 할 원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 재료는 항상 유성 성분이 있습니다. 유성 오일을 자체적인 유성 오일을 쓸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유성 오일을 약초와 함께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약초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형 형태가 유성이냐 수성이냐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약초 넣어서 물로 만든 수용성 수성 성분을 만든 건지 유성 성분으로 만든 건지 이 기본 자체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초를 사용을 해서 지용성 성분, 유성 성분을 원료를 만든 건지 수성 성분을 만든 건지 그래서 유성 원료에 해당하는 거 유성 성분, 수성 원료 반드시 이제 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유성 원료, 수성 원료를 섞어주는 계면활성제는 스킨 토너나 미스트 형태를 만들 때는 가용화제 계면활성제가 있을 것이고 크림이나 로션을 만들 때는 유화제 계면활성제가 있을 것이에요.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만들 때는 분산제의 형태도 있지만 분산제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아마 희석이 되어 있거나 이런 계면활성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성성분이냐 수성성분이냐 계면활성제냐 그 외에 보습제 종류도 우리가 성분군에 대해서 글리세린, 히아루론산, 일산비지 여러 개 배웠고 이 보습제 품목이 있으면 이게 보습제에 해당하는지 점증제에 해당하는지 이거부터 우리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되시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습제 성분에 우리가 앞서 주차에 공부했던 보습제는 어떤 원료들이 있는지 점증제는 어떤 원료가 있는지 방부제는 어떤 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중간고사에 대비도 하시지만 이런 숙지를 하셔서 실습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습제, 점증제, 점증제는 뭐예요? 점도를 맞춰주는 거. 방부제, 산화하지 않도록 방부 역할을 해주는 산화방지제를 넣어야 돼요. 그 외에 기능성 성분은 추가해요. 우리 미백 성분, 주름 완화 성분, 여드름성 완화 성분 이런 것들은 기능성 성분이잖아요. 추가적으로 내 제품이 기능성 성분 중에서도 미백 관련 제품이다, 주름 완화 제품이다. 그랬을 때는 기능성 성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도구 준비와 재료 준비에 그림을 그 이미지상으로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 대로 그리고 다시 실습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론상으로 머릿속에 그림이 있다면 훨씬 더 실습이 수월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독이에요. 주의사항에 소독하는 습관. 항상 도구도 계량하면 스파츌러, 어떤 용기, 도구, 스푼 뭐든지 소독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도구만 설명을 드렸는데 원료만 설명을 드렸는데 원료 외에 항상 소독제, 알코올, 소독용 알코올이 준비되어 있으니 알코올 분무기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실습실에. 그래서 그 소독용 알코올과 그리고 티슈나 먼지가 묻지 않는 우리는 실험용 티슈를 쓰고 있기 때문에 티슈나 보관 받침대나 이 도구 스파츌러 한번 계량하고 테이블에 그냥 놓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감점이에요. 그게 실습 태도거든요. 그래서 실습의 소독, 이 위험성과 소독에 준비가 안 돼 있는 태도들이 실습 시에 기본적인 실수 점수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런 소독하는 습관 그리고 계량하는 것도 소량씩 그리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계량하고 제조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습 시에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되고
그 도구에 뜨겁고 차갑고 위험해 그 상처나고 이런 위험뿐만이 아니라 원료를 가다 사용을 하거나 일부 원료가 우리 사용하는 원료는 그런 원료가 거의 없지만 원료에도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량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고 우리 실습 시간에 만나기로 하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조 실습에 앞서 원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론적인 것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101장부터는 제조, 우리가 이 순서는 아니더라도 제조의 형태, 제 형태로 한 번씩 우리가 실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1주차부터 리뷰를 잘 하셔야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